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추가 이론 문제를 이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요, 2차 방식 문제를 풀다 보면 자, fx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f에 저 x 자리에 지금 px 플러스 q의 형태가 오죠. 이렇게 오는 형태의 이 f px 플러스 q 이퀄 0의 근을 가지고 놀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가 x 자리잖아요. 그죠? 이 x 자리잖아요. 이 x 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오면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앞에서 조건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px 플러스 q가 알파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 근이니까. 또 베타가 근이니까 px 플러스 q가 베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f px 플러스 q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x가 뭐냐고 묻는 거니까 x만 남기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넘어가고 p가 넘어가니까 알파 빼기 p, 알파 빼기 q 나누기 p가 돼서 얘가 x가 되겠고 또 이 식에서는 어때요? q가 넘어가고 p가 넘어가니까 베타 빼기 q 나누기 p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근이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근이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고 놀겠죠, 또. 자, 그게 문제 12번입니다. 자, 문제 1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리고 두근의 합과 곱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것은 f의 2x 빼기 1은 0의 두근의 곱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2x 빼기 1은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얘가 x, 여기 x 자리에 여기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면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x만 남겨도 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다 넘기면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었고 또 한 번 하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인 거예요. 이 둘이 바로 뭐예요? 이 둘이 주어진 f 2x 빼기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것, 이 두 근의 지금 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의 곱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4분의 이거 분배 붙이가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이 값은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4라고 줬고 이 값은 문제 조건에서 3이라고 줬으니까 대입하면 두 근의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 자, 실근의 부호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근의 부호만 주는 거예요. 자, 다음 예를 들어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상황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을 줄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얘가 양수라고 해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두 근이. 그리고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양의 오른쪽 부분의 x축을 두 점이 다 관통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즉 실근이 두 개여야 되죠.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자, 두 근을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두 근을 더해도 플러스, 두 근을 곱해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합과 곱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개가 모두 음수라고 하면 자, 이런 두 번째 형태가 되겠죠. 즉 x축의 음수 부분에 우리가 두 근이 걸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썼을 때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자, 둘 다 음수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위가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두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요. 자, 근이 존재한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면 여기 잘못 썼네요. 새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수했어요. 알파, 베타는 곱하면 항상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0보다 작다.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알파의 절대값이 큰지 베타의 절대값이 큰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한다고 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조건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이거는 그 다음에 판별식도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두 근이 서로 부호가 같다는 것을 이 하나로 모든 게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챙기시면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 13번, 14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은 0보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두 근, 즉 중근일 수도 있죠. 즉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y축이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x, y.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을 포함해서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을 쓰면 우리가 뭐 짝수 공식을 써도 되는 얘는 그냥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나오고 K에 대해서 그럼 넘기면은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됐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을 하면은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뭐 0보다 크다 당연하니까 여기는 K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괄호 1번의 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축, y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이때는 굳이 판별식 쓸 필요 없이 이 알파와 베타가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k 플러스 5이고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14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이제 모두 음수인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치면은 x축, y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도 우리가 두 점에서 모두 음수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같은 두 음의 실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같다라는 기호를, 판별식에서 같다라는 기호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반드시 까먹기 쉬운 형태니까.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만족하게 문제를 해결합시다. 판별식을 쓰면, 짝수 공식을 쓰면 k 플러스 1의 제곱 반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형성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은 k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k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k 값을 넣어도 만족하니까 범위는 k는 모든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면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여기 점을 찍어야 됩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니까 쫙 펼쳐지게 선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만날 거예요. F알파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일어나는 게 이론을 써놓은 게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 상황에서 F알파가 2알파 플러스 1이다. F베타가 2베타 플러스 1이다. 골격이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 식의 골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를 공통적으로 넣었을 때잖아요. 알파 베타라는 것은 근인데 이 근을 넣는 곳은 x 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를 다 x로 바꿔보면 fx는 여기서 다시 여기 중간 과정 fx는 2x 플러스 1이고, 자,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는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얘를 넘겨볼게요. 는 0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2x와 플러스 1을 넘겨서 fx 빼기 2x 빼기 2는 0이라는 이 식의 두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알파와 베타는 이것의 두근이다. 자, 이 두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두 조건을 보고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말할 수 있게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15번에 있네요. 그래서 문제 15번이 관련된 문제예요. 관련 문제.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f알파는 f베타는 1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한꺼번에 써서 근데 f알파는 1이고 f베타는 1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알파와 베타는 즉 알파와 베타는 fx는 1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죠. 맞습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이죠. 그래서 1을 넘긴 것 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알파와 베타는 fx 빼기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또 알파와 베타는 또 누구의 근이었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것의 두근이기도 하고 이것의 잘 봐요. 이 두 식의 공통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식이 같을까요? 이 두 식이 같을까요? 자, 여기서 단해서 문제 상황에서 fx는 2차의 얘는 2차식이죠. 얘는 2차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이 최고창이 x제곱으로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둬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fx 빼기 x라고 하는 아이는 fx 빼기 잘못 썼어요. 여기 fx 빼기 x 아니에요. 여기 실수했어요. fx 빼기 x가 아니고 fx 빼기 1이에요. 여러분 조심. x 아니에요. 실수해서 바꾸세요. fx 빼기 1이라는 이 함수는 이 x제곱 플러스 x 빼기 4와 원래는 아주 유사한데 이거의 실수배 k만큼을 꼭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k가 결국 최고창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것을 결정해 준 것 뿐이에요.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k1을 넣어봤더니 다 넘겨주니까 주어진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지금 f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가지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6번은 저 위에 있는 이론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풀어보세요. 이거는 설명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풀이 과정은 여기 있으니까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 공부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져오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